attend라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를 갖다 공부했습니다. attend, 이것이 보통 attend 플러스 2로 써서 하게 되면 비스무리한 것이 pay attention to하고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다. 그 pay attention to 또는 attend to가 비슷하게 같기도 하고 좀 틀리는데 이게 더 센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ttend to는 어떤 일을 사실 처리하다고 해서 이때 take를 쓰게 되면 take care를 쓰면 take care of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아주 뜻이 넓은 말이고 뭘 좀 봐준다고? 손 좀 봐줘야겠네 하고 마피아나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다. 왜 take care of가 돌보다라고 좋은 뜻 같은데도 손 좀 보다 라는 뜻까지 나오는가. 이건 뭐 슬랭에서 일반화된 말이에요. 왜냐? 이 take care of는 뭐냐 하면 어떤 문제거리가 있어요. take care of는 problem이거든요. 기본 것은 trouble이라든가 the source of problem. 문제거리가 있으면 처리해야 되겠죠. 누가 전두환이 말을 자꾸 안 들어. 장세동이 시켜서 쟤 없애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care는 뭐냐면 걱정거리, 수통거리예요. 이 of는 아까 했던 to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건 from과 to의 반대 관계지만 from의 일종이 of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걱정을 덜어내다. 그건 손 처리하다. 톡톡하고, 이제 처리했네.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자자. 그래서 손보다 라는 뜻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take care of는 쓰임새가 용법이 넓고 많다는 거죠.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게, 타동사, 명사, 전치사 구조일 때는, 타동사, 명사, 전치사 구조일 때는, 딱 보니까, 여기서는 거의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왜 o부고 여기는 to입니까? 반대 관계니까. 그 말은, pay는 기본적으로 기부하는 거죠. 디보트 하는 거. 기부의 반대가 take니까. 반대 관계니까 반대 관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ake care of는 뭐뭐로부터 뭐뭐를 없애는 거구나. 이 pay attention to는 이 사람이 로마 황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룰러, 보스를 말합니다. 보스한테 뭔가를 쪼가리고 바치는 거를 pay attention to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니까 같은 뜻이 나오는데 그것의 가장 강한 형태가 attend to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넓은 의미의 take care of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care를 자체를 여기는 타동사, 명사, 목적어인데 동사를 쓸 때는 자동사밖에 안 되니까 for를 붙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주어, 동사구조, 목적 쓸 때 이것도 수동태로도 많이 씁니다. 수동태로 된 건 뭐냐? 이 두 마디가 합쳐서 완전 수고란 거예요. 수고란 것은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너 누구를 Who are you waiting? 자, 아까 discriminate라는 동사로 공부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했죠. 자, 이게 의문문의 조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진행이나 수동태의 조동사예요. 첫째 조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첫 번째 조동사만이 중요합니다. 구조상. 이게 문장의 주어이고 본동사인 건 알겠죠. 서술어니까 동사지만 이제 서술어 predicate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who가 알고 보면 이걸 답변을 나올 때 I'm still 아직도 waiting 누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 who는 의문사로서 뒤에 가야 될 것이 앞으로 의문사니까 앞에 온 거죠. 근데 who는 he를 기준으로 볼 때 he의 소유격이 his고 목적격이 him이듯이 who도 소유격은 who는 주격이죠. 여기 이거지. 소유격이면 whose가 될 것이고 목적격은 whom이라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whom are you waiting 하면 될까요? who are you waiting을 많이 쓸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서 whom도 되고 who도 돼. 나가서 who are you waiting이 된다 칩시다. whom도 되지만 될 때 이거 말이 영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뭐 빠졌죠? 그쵸. who. 여기서 보면 wait라는 동사가 진행, be 플러스 아인 진행이지만 wait to somebody 목적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wait는 아까 키워처럼 완전한 절대 자동사입니다. 그 말은 이 wait에 기다릴 땐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상을 둘 때 그 앞에
for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for somebody인데, 이 somebody를 모르니까 who로 한 거고, 그러면 for who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 누구 때문에 기다리다 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일단은 이 의문일 때 문장 앞에는 의문사가 오는 것을 의문사를 Q로 표시하거든요. question 마크에서, question word에서 이 question 아이템은 이렇게 맨 앞에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고, for는 원래 뒤에 있던 이 자리 그대로 지키고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while waiting for 할 때 이거를 빼는 것은 영어가 완전히 망가진 기본이 안 되는 형태고, for는 공부한 사람은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꼭 이거는 꼭 넣어줘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언어학적으로 who냐 whom이냐 둘 다 되느냐, 둘 다 되면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죠.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he를 했더니 he는 안 되겠죠. he도 안 되고 him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I'm still waiting for he가 아니라 him으로 꼭 이게 이게 목적격 표시거든요. 목적격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who도 되고 whom도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 용어일까요? 뭐를 생각해봅시다. whom이 자연스러워요? who가 돼요? 뭐, 그것도 서로 같아요.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어느 이걸 쓰죠. 그렇다고 whom을 쓰면 안 되냐? 말이 되는데, 야, 너 굉장히 유식한, are you employing Shakespearean phrase? 너 좀 셰익스피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기 쉽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whom은 거의 안 쓰더라.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인데. 왜? wait for 할 때 이게 합쳐서 타동사, 전치사로 보더라. 전치사는 목적격을 취하는데, 이걸 거의 안 쓰고, 이걸 쓴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한 거지만, 언제나 간단한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 who로 쓸까요? 이게 주격이고 분명히 목적격인데, 소유격일 때는 반드시 who로 써서 꼭 써줘야 됩니다. 근데, 목적격일 때는 이거 둘 다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의문문인데, 지금 오늘 정리하면 다음 강의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컨대, he waited for her. she로 할까요? She waited for him. 이래 좋고, all her life. 평생 동안 이 여자는 돌아오라 수렌트로, 이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라고 했습니다. She is still waiting.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진행일 때는 is 플러스 ing. 자, 그런데 이때는 주어, 동사, 전치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기다리지 않았다. 만약에 현재 같으면 does를 맞춰줘서 does not이 됐고, 아닐 때는 did not 이렇게 되겠죠. did not wait. 이때는 did가 과거 형태니까 이걸 주목에 쓰면 안 되니까 she did not wait for him 이렇게 되겠죠. she니까 이제 him. he 같은 말 쉽게 허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 구조, 조금 전에 했던 이 능동 구조하고 waited 긍정 구조하고 이렇게 쓰면 부정이라고 하죠. she did not, she could not 있을 때는 뭐가 차있죠? 여기서 보면 이게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품사가 조동사입니다. 근데 어떤 조동사냐? 문법의 모든 것을 결판짓는 완결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조동사 아까 첫째 조동사 억수라고 하는데 주어, 조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인데 메인 버브니까 메인 버브 할 때 이 조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보통 이럴 때는 여기서는 이게 없죠. 없는 것을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걸 공조동사라고 그래요. 긍정문일 때는 이게 조동사가 굳이 조수예요. 이 동사 조수가 조동사인데 조동사 힘을 보조동사 힘을 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장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이 뭐죠? 제대로 뭐가 되지 않고 뭐가 잘못됐다 이거죠. 아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다 동원할 때는 이 not라는 부정어를 도입할 때는 꼭 조동사가 원래 조동사가 있었으면 could로 쓰면 되겠죠. could not. 근데 이게 또 없다. 그럴 땐 do를 꼬아야 됩니다. 근데 이 could는 할 수 있다는 뜻이 있지만 do는 여기서 뭐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다렸다 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뜻도 없이 동원하는 거예요. 왜? 부정부정이니까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자, 봅시다. 이게 주어고, 본동사고,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를 써요. 이때 주어와 수로 관계 다시, 주어와 본동사 관계, 주어, 수로, 주술 관계라고 합니다. 주어 다음에 수로, 주술 관계를, 기본적인 용어로 넥서스라고 합니다. 넥서스 뭐냐면
주어 수로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어 수로인데 주어와 수로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누가 했어, 누가가 나왔으면 누가 뭐 했어, 이 같이 필요하죠. 이 꼭 필요한 관계, 이걸 주술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주술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건 의미상으로 주어 동사죠. 의미상으로도 주어 동사고 형식상으로도 주어 동사를 갖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 조동사는 품사가 뭐라? 동사입니다. 조동사도 보조 동사의 동사예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다시 이 부정어는 언제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연이어 나오죠. 그러면 주어 동사 앞에 한번 넥서스가 나왔어요. 넥서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넥서스가 겹쳐 나온 이 구조가 영어의 부정문, 다른 나라 언어는 이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만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넥서스와 넥서스가 나오는데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죠? 네거티브선, 넥이라고 하죠. 부정문 구조라고 합니다. 이 부정문하고 통하는 게 뭐죠? question, 의문문입니다. 모르겠다는 것은, 모르니까 물어봤죠? 물어본다는 것은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부정문과 의문문은 서로 통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이 부정문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의문문은 되지만, 의문문만 쓴다는 것은 부정문은 되지만, 긍정문으로는 못 쓰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넥서스 이렇게 돼서 넥서스가 두 번 되는데 이건 무슨 넥서스? 더블 넥서스라는 거예요. 넥서스가 이렇게 두 번 나왔죠. 그죠? 자, 이 말을 왜 하냐? 이게 지금 의문문이죠. 좀 전에 Q라 했어요. 의문문은 부정문하고 통하는 거랬어요. 여기서 이게 진행형에서의 조동사인데 이 조동사는 형식적인 동사로서 동사는 동사인데 빵동사입니다. 의문사는 뭐냐? 주어는 주어인데 빵주어예요.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식만 갖춘다. 형식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로서 주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질적인 주어에다가 동사로 서술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넥서스를 맞추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whom이 현대인한테 어색하고 who가 더 자연스러운 거 이게 쓸 수는 있지만 왜 그러죠? whom은 이거의 목적어니까 당연히 되긴 하지만 왜 이게 써요? 이게 주격이죠. 형식을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 영어는 어느 나라 언어? 영국의 언어입니다. 영국의 사회 정치 체제가 뭐죠? 엘리자베스 이후로 군주를 마너크라고 그러는데 마너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통치하다, 혼자 통치하다 그런 체제를 마너크라고 합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 통치합니까? 헌법에 따라서 하겠죠? 법 중에 법, constitution이라고 그러면 constitution 형용사가 되니까 constitutional monarchy를 이제 번역하면 헌법을 세워서 군주제의 형태만 갖춘다. 그것을 입헌군주라고 합니다. 입헌군주. 그러니까 영국의 발전 역사하고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 비례해서 같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o have you been waiting for? 이렇게 쓰면 될까요? have you been? 되죠. 이때 have been을 여기다 같이 쓰면 안 되고, 첫째 조동사는 반드시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have been you 하면 되고, have you been 이렇게 써서, been 나머지는 갖고, 뭐가 되든 간에, he 같으면 이제 has가 되겠고, 지금 이렇게, 빵주어인 의문사 Q, 이거에다가, 이게 빵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써주고 조동사를 쓰고 이렇게 쓴다는 것이 이제 문장 풀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게 이제 더블 넥서스가 앞으로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관련된 단어로 돌아와서 이걸 살펴봅시다. attend가 아까 이게 신경 써서 attend to일 때는 attend 천이 된다고 그랬어요. D가 이제 T로 바뀌었지만 여기 대해서 출석하다 참석하다 할 때는 attend가 되는데 여기에 출석 참석할 때 이거를 participate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participate가 뭐죠? 이것도 참석 같은 건데 이거는 가입했다. 나도 거기에 part가 뭐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적으로 쓰게 되면 이 take가 take의 뜻이거든요. 모양이 비슷하죠? take to take. take 다음에 take part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attend하고 participate를 외국 사람이 이제 배울 때는 이게 이제 이게 참 비슷한 건데 특히 동양 사람들은 비슷해 보는데 이거와 이거는 문법적으로 쓸 때 완전히 틀리죠. 주어 attend 하면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게 뒤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순수한 타동사고 목적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죠? He participated the game. 그 이벤트, 게임에, 이 이벤트에 참여해야 할 때 participated 그냥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볼 때 take part in 여기까지는 같은 말이죠. 불어 participate라는 말 그대로 따온 말이 이거니까 in이 필요하죠. 그럼 이건 뭐냐면 in은 뭐냐면 어떤 그룹이 있을 때 거기에 끼어서 나도 한 부분으로서 한 역할을 맡고서 끼었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이벤트를 볼 때 끼었다는 것은 거기서 자리만 차지한 건가요? 여기서 attend는 자리만 차지해서 신경 썼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attend가 이게 뻗치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attend 다른 말하면 listen의 뜻이거든요. 음악이나 어떤 소리 들을 때 listen하게 되면 hear하고 틀리죠. hear는 할 때는 이게 그냥 소리에 닿으니까 hear 목적어지만 listen은 신경 써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경 쓴 대상이 황제의 말씀 같으니까 to가 필요하듯이 attend to, listen to 처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신경 쓰고 보고 감상하다는 뜻이고 이 take part하고는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He also 그 다음도 또한 participate in the event 그 이벤트에 in the play 하면 연극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도 좋고 같은 말들이죠. 자 attend the drama하고 attend the play participate in the event in the drama하고는 근본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이게 참가가 비슷한 것 같아도 요거는 뭐죠? 다음에 길참자 한자로는 이 참이 같거든. 그래서 참석해서 경청하고 남이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보다는 뜻입니다. 감상하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attend가 아니라 attend 드라마가 아니라 took part in the drama 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든가 하다못해 조명기사 지금 찍고 있는 우리 기사분처럼 아니면 감독을 한다거나 어쨌든 역할을 하나 이 파트가 여기서는 부분으로서 뭐냐면 또는 his own 이런 롤을 맡았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말하면 he played a role his role 그 다음에 in the event에서 요 패턴을 수거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에 잘 끼어서 거기서 무슨 역할을 맡고 이거는 일종의 투자한 거예요. 노력을 투자한 거. 이거는 주니까 그냥 받아먹고 자리만 메꾼 거예요. 쉽게 해서 출석부에 도장만 찍은 거니까 attend something하고 take part in something은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동사 목적어지만 이거는 이렇게 써주고 part 써주고 in이 꼭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끼었다. 그러니까 join us, 우리한테 껴라. join us in this event. 우리 행사는 너도 껴라. 할 때 그 참여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본인이 어떤 역할이 반드시 있어서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보면 같이 이익 보는 거고 손해보면 같이 깨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in의 유무 차이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분으로서 attendance와 participation의 차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attend를 한 김에 이걸 맞이합시다. attention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attend 강조했지만 take care of 계통이구나. 그럼 attend는 뭐냐? attend가 이제 참석하다 할 때 이것의 명사는 뭐냐? 자, attendance가 추상명사로서 출석률 출석한 사람들 다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데 출석한 사람은 뭐라 하면 되겠어요? 그 말은 이런 거죠. apply가 뭐뭐를 응용 적용하다 하고 타동사를 쓰면 문법이 바뀌면 뜻이 바뀌니까 이렇게 타동사 목적일 때는 응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신청하다라는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원하다. 지원이나 신청이 같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뭐라고 하죠? apply for로 씁니다. 왜 그래?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동사일 때 이게 지원하다는 뜻이고 타동사일 때는 이것을 A를 B에 겹치게 하다. 이런 맞추는 전치사가 equal to 2거든요. A를 B에 맞추어서 겹쳐서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응용하다가 되죠. 그래서 이 apply의 이때의 명사형은 유명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application입니다. 응용. 그래서 이 application 추상명사에서 왔지만 an application 될까 안 될까요? 너무 많이 쓰죠? 우리 이거 줄이면 뭐예요? 우리 요즘 쓴 말 뭐야? 앱이죠, 앱. 어플하면 안 되고 앱이죠, 앱. 그러니까 앱은 한 개, 두 개, 세는 물건이니까, 제품이니까. 제품 계통은 세요. 그래서,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이다. 그러니까 응용, 적용, 하다 이런 뜻이 말이고, 어플라이가 혼자서 몸부림치는 자동사일 때는 지원 신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플라이가 응용, 적용해서 앱을 만들 때는 애플리케이션하고 발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플라이에서 애플리케이션. 근데 apply에서 액센트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거 자체를 명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pply 그대로 명사라면 appliance가 됩니다. appliance. 지금 오늘 할 게 여기서 ALC 나왔죠? ALC와 ANT라는 어미가 파생으로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이렇게 딱 다듬어 놓자는 거죠. appliance 하면 역시 이게 명사어민데, 이게 appliance는 이게 추상명사보다는 보통명사로 많이 써요. 그럼 어떤 뜻이죠? electronic, 이런 말을 넣으면 electronic, home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거 없어. 그죠? 유명한 뭐죠? 이런 전자기기 가전제품입니다. home 있는 거 보니까 주로 집안에서 쓰는 거. appliances. 자, 그래서 apply를 명쓸 때, appliance는 이거를 물론 가전제품도 전기의 법칙을 응용한 건 맞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 표현이 appliance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전혀 다릅니까? 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앱이라든가 응용이란 말하고 applied mathematics 하면 응용 수학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과학을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appliance가 됐어요. 그럼 왜 ance냐? ance가 뭐냐?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attend 할 때도 출석, 참석한 사람들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한 명, 두 명일 때는, 한 명일 때는 얘기 안 하고, 여러 집단으로 할 때는 이게 집합적인, 물질명사는 집합하고 통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체크해야 되겠네. 자, attend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은, 참석한 사람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ance가 집합적인 여러 개니까, attendant 하면 될까요? 참석자. 될까요? 옛날엔 됐어요. 이제부터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attendant는 오늘날 다른 뜻으로 훨씬 많이 쓰지, 헷갈릴 거야. 참석자는 오늘날 attendant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뭐죠? 스튜어디스가 승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참석자입니까? 비행기 행사에 있다고 해서 참석한 게 아니죠. 이거는 서비스 하는 사람이에요. attendant는. 그러니까, 이때 attendant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서빙을 하는 servant, 요즘 말로 이제 머슴, 종 같은 건데, 노예는 아니고, 노예보다 약간 격이 높은 그러한 ANT를 꼬아서 attendant란 말이 나와서, 야, 얘 집에서 컨설팅 치다가도 가게 근무할 때는 손님 앞에서 무조건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이 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다 배웁니다. 요거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attendant 할 때 이거는 어떤 일에 노력을 해서 희생을 하고, 이러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엔트라 그래요. 그러면 참석하다는 동사에서니까 이거의 파생으로서 참석자란 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말 썼어요. 근데 현대화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니까 손님 접대원, 가게 점원들을, 비행기 승무원도 가게 점원하고 똑같아요. 장사하려고 심부름시킨 거니까. 그럼 이 참석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어렵죠? attend라고 해야 됩니다. attend. 근데 이 일하는 것은 어디서 왔더라? employ 할 때 고용하다, 고용주 사정을 employ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수동어미, 이런 일을 employ를 당하는 사람, 그래서 됐는데, 이거 attend는 본인이 참석했는데 왜 수동처럼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ttend.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표현을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로 나왔으니까, absent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결석한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결석했다. absent oneself from. 어디로부터 이제 자기 프리젠트에 봤는데 뺐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은 다 참석하는데 자기가 빠졌다. 그런 사람을 absentee라고 그러고, 요런 행위나 사상을 갖다가 못된 짓을 결석하는 건 못된 짓이죠. absenteeism. 우리말로 땡땡입니다. 땡땡.
그래서 플레이 후키의 뜻으로 absentee죠. 그러니까 자리를 메꾸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로서 여기 이거 있으니까 이거의 반대로서 attend이라는 말을 꼬은 겁니다. 어렵죠? 처음 들어보네. 어텐디는 처음 들어보네. 네, absenteeism 많이 써요. 나중에 이제 AWOL, absent, without, without, 그 다음에 absent, AWOL 해서 without leave, without leave가 허가예요. 허가 없이 빠진. 그래서 here, go AWOL 하게 되면 땡땡치다 이런 말이에요. 군대 속에서 와서 일반화됐어. 다. 군대는 뭐냐면 봉급 주니까 뭐 세월이 어떻게 가든 간에 때가 되면 동력 나오니까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걸 잘 용납하지 않고. 그래도 기업이나 일반 회사에도 학교든 일하는 데서 일터에서는 고에어를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근데 군대 얘기가 나중에 다 솔저가 자동사일 때 군인이지만 명사에서 와서 솔저 하면 이게 농땡이 표다 이런 그래서 이게 개통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비슷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력이 좀 늘어가면서 할 것이고 요런 계통, 그래서 attendee라는 말이 있더라. 그럼 다시, 그래서 attendance는 집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되고 출석도 되고 그러는데, attendant는 서번처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허가할 때 permit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거의 다른 말로 allow가 있어요. permit는 이게 딱 T로 끝나올 때 느낌상 뭐예요? TIO인데 이게 이제 국유화돼서 permission입니다. permit는 명전 동화됐고 permission이 명사입니다. 근데 allow도 허가한 건데 뉘앙스가 뭘까요? 뭐부터 할까? allow는 여기서 뜻이 넓은 말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허가되고 그러면 allow라고 그래요. permit는 권위를 갖고서 합법적으로 권위를 갖고서 해서 무슨 통행증 출입증 같은 거는 permit를 하죠. 근데 permit는 명상이 이게 permit도 되고 permission도 있어요. 이게 벌써 공적인 것이 여기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 공적인 사명이에요. 미션을 치른다는 개념이 permission이 있어요. 근데 allow는 뭘까? allow 명상은 보통 뭘 쓰죠? 그렇죠. 이 allowance가 어떤 뜻을 많이 씁니까? 애들 키울 때 특히 이게 골 아프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수당이고 애들한테 수당 주기는 않고 용돈이지, 용돈. 애들한테 주는 용돈과, 맞아, 기업에서 무슨 여행 갔다, 고생했다, 뭐 수당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것도 올라오면서요. 이거는 이 ANC가 결국 이 ANC 때, 이게 도대체 ANC는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이제 군인 얘기도 났으니까, 그리스 로마의 재밌는 얘기 합니다. 재미있다고?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무슨 전쟁? 호메르스가 얘기한 무슨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이죠. 그거는 아랍 사람도 미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트로이 전쟁이고 그리스 로마고들 다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건데,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이것이 트로이의 형용사를 트로우전 그럽니다. 또 트로이로 해서 트로우전 워라고 그래요. 이때 지정됐으니까 더우고, 그 트로이 전쟁은 핵심이 뭡니까? 누구를 세운 거예요? 어떤 동물? 또 트로이전 호스, 트로이 목마를 세운 거죠. 그죠? 트로이 원에서 여기서 destroy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destroy 할 때, 그죠? construct는 struct인데, destroy 할 땐 트로이야. 이거 트로이로 그냥 따온 거예요. 이게 YG 같은 거, 트로이. 트로이를 멸망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destroy. 자, 그러면, 트로이 전쟁이 뭐냐면, 호메르스가 이해를 꾸밀 때, 트로이라는 나라가 까불길래 우리 가서 혼내주려고, 이렇게 쳐들어갔다. 처음에 이렇게 익힌 원리는, 트로이의 왕자 누구죠? 파리스가 헬레나라는 그리스의 아가멤논은 친척의 마누라를 헬레나 바람난 여자를 데려가서 하는 바람에 딱 들어갔는데, 첫 장면이 한 10년 동안 고생한 얘기 나옵니다. 10년 동안 해도 이게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뭐 아킬레스 저고 등등등 여러 개 나오는데, 어쨌든 파리스 때문에 벌어진 전쟁으로서 트로이 공정전인데, 해도 안 되다가 나중에 위장수로서 말을 세움으로써 목마죠. 그래서 이거를 뭣도 모르고 철군한 수하고 부대가 빠지니까 이게 이제 목마가 들어가서 집었다.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추정이죠.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트로전 호스 얘기는 영어, 독어, 불어, 아랍어 다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면 트로이가 이제 그런 건데, 자, 트로이 이게 그리스하고 트로이의 부대, 전투, 배치, 또는 군대 병력 구조상의 차이는 뭐죠? 트로이는 혼자예요.
더 이상 줄 사람도 없어. 손만 지켰어. 그런 걸 갖다 이제 시치라고 그래요. 시치. 공성전을. 근데 이 그리스에서 출발한 이 군대는 어떤 군대죠? 그리스에서 출발한 군대는 뭐죠? 연합군입니다. 이사야한테 연합군은 뭐라고 합니까? The Allied Forces. ally가 연합시키다라는 동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의 이제 분사 형용사는 allied고, 그 다음에 요거의 명상이 뭐라고요? 명사형. 연합의, 네? 유명한 alliance죠. 야, 이게 이제 영어 발음은요, 여기 alliance가 됐지만, 이게 불어식 발음은 뭐죠? alliance. 이렇게 alliance.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불어 학원,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alliance. 보험에서. 네, 그렇죠.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들어봤죠? 그게 이게 그 말은 뭐냐? 이 앙스가 뭐죠? F만 붙이면 F랑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즉, 아까 나치온 할 때처럼 TO 이런 거, TO가 이제 N이 붙여서 N이 붙으면 불어가 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불어. 네? 프랑스. 그 전에 이거는 라틴 형태로 로마 제국 어미예요. 그러니까 명사 어미가 이제 대표적인 게 TION이 있고 멘트가 있고 앙스가 있는데, 오늘 이제 앙스하고 안트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앙스 계통, 엔트, 이런 것들은 불어 계통입니다. 프랑스화된 전미사예요. 같은 라틴 계통이라도. 그래서, 알리앙스는 이게 불어로서 알리앙스를 중요시한 거. 그러니까, 우리 연합해서 하자. 이건 뭐, 프랑스의 현대사에도 나타나죠. 유명한 알제리 사태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제리를 식민지로 하려다가 동화시키려고 별일로, 야, 알제리는 식민지가 아니니까 해방 못 시켜. 그리고 알제리는 우리 땅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백성이야. 하고 동화 정책을 꾸준히 했지만, 알제리 사람들이 그 말 듣나. 결국은 뒤집어지고 독립이 됐죠. 그 개념이 알리앙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앙스가, 아까 했던 얼라운스 이거하고 다 같은 거고, 아까 또 뭐 했었죠? 어플라이언스도 있고, 이게 다 같은 건데, 이게 딱 보니까 이거 빼면 얼라이언스네, 그냥. 이건 뭐냐면, 내 집에서 일하는 그 가전제품을 나의 취하의 연합군 병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라이언스 개념이라 이거죠. 이게, 왜? 일이란 건 누가요? 사람 아니면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 시키다 보니까 동물 값도 비싸고 피곤해. 근데 기계 시키니까 띵띵 자기도 놀고, 또 동물도 뽀삐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내 집에 태우려니까 빨리 다녀놨어. 얼마나 좋아요. 이 연합군 중에 연합군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갑니까? 좀 황당한데요. 아니,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꾸 쉬기 전에, 이겁니다. 얼라원스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얼라원스, 이게, 왜 이때요? 이게 얼라운스. 이게 얼라우가 허락한 건데, 이게 원래 어원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이거 알기 쉽게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은 이제 1절만. 이게 allow 할 때 발음은 어떻습니까? 어라는 거에다가 allow. 이건 익혀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llow 다음에 want.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죠? want. 이게 want가 이거 once인데, once 할 때 이건데, n 발음의 다음에 s가 오면요, n, 이 발음에 consumption 할 때, 잘 보세요. 원래 consume의 명사는 consumption이에요. 근데 여기 p가 끼죠? consumption. 이거와 이거 사이에 이런 게 탁 인트루전 하게 돼 있어요. 음성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n 다음에 s니까, n 쓰면 되는데, 이게 니은 소리이기 때문에, 니은 소리에 껴서, t가 껴요. t발이 껴요. 그래서, want로 걔네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allow want. 그러면, allow 하면 뭔가, 이게 용돈 줄 때 allow가 되겠죠. 엄마, 나 이번 주에 하는데, 어째서 5만원 더 필요해요. 이거 3만원 안 돼. 5만원 필요해. 그럼 알았다. 네가 그렇다면 해줄게. 허락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그 want 때문에. 그럼 want가 이게 뭐죠? want가 원하다 동사인데. 아니에요. 이거 명사 됩니까? 되죠. 이 want가 다른 말은 뭐예요? needs예요. 필요한 거. 너의 needs를 내가, 부모가 쓰고자 하는 아동의 needs를 채울 때 그걸 want라고 그러고, 이걸 합쳐서 어순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명사인데 복수고, 이것도 복수인데, wants and needs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걸 needs만 하면 안 돼요. 관여에 따른 wants and needs, want를 때리고, 원하니까, 그래, 이게 필요한 모양이구나. 원하는 건 A 입장이고, 나중에 허가하는 건 부모 입장이고, 얘한테 줄까 말까 하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같은 뜻인데 이게 영문 써요.
예? 그래서, we are ready to supply 뭐, 물자를 대주는 거죠. all your wants. 그래서 all your wants and 우리 회사가 귀사의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줄 자신 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합시다. 할 때, all은 강조적으로 나왔고, 소유격 플러스 뭐라? 복수가 복수. 이걸 최대 복수라고 해서, 우리 최대한 당신한테 봉사하겠습니다. 이 뜻으로, all your wants and needs. 이렇게 쓰고, 물론 이거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럼 최대 복수라고 할 때는 그 소유격이 반드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최대 복수라는 거예요. 최대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계약을 맺을 때 구두라도, 나 최선 다할게. 나 마음에 들고 시간이 내키면서 해줄게. 그럼 누가 계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발악 복수라 좋아. 제가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과정을 소유격 플러스 복수로 쓰는 겁니다. 그걸 최대 복수라고 해서 맥시멈 앞으로 이제 숫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S를. 그렇죠. 이때 이거 왜냐면 최대 복수 말고 픽스라고 이 반대 개념이 픽스. 소유격 플러스 단수가 이건 뜻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S 하나 그런데 맥스와 픽스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반대 관계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런 어법을 이게 원하다는 이 명사고 뭐 소유격 붙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는 게 아주 영어는 격변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뭘로 바로 이런 형태로서 의미를 가르는 거예요. 의미를 계속 가르고 가는 겁니다. 그 의미 갈라치기. 그걸 디스팅션 해야 되거든. 처음에 어려워요. 단어만 두드려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